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가변장을 하겠습니다. 가변장은 보면 왼쪽에 우리가 전원이 들어가야 되죠. 뭐 GND. 그리고 한쪽 끝에는 뭐 3V든 5V든 VCC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값이 여기 왼쪽에 있는 0V와 오른쪽에 있는 VCC 중간 값이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값이 뭐 만약에 0에서 5V 연결했으면 0에서 5V 사이에 있는 값이 나와요. 중간에 있는 게. 0에서 3V면 0에서 3V 사이에 있는 중간 값이 나옵니다. 중간 값이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이 나옵니다. 돌리는 정도에 따라 값이 틀려져요. 왼쪽으로 완전히 돌리면 0V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최대로 돌리면 마이크로비트 기준으로 3V가 나오고요. 중간쯤이면 1.5V, 왼쪽으로 좀 치우쳐가 돌리면 뭐 0.5V, 뭐 0.7V 이런 식으로 해가 점점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최대로 돌리면 3V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걸 돌리면 이걸 아날로그 값으로 환산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제가 마이크로비트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는 아날로그 범위가 0에서 1023이에요. 그러면 볼트는 어떻게 됩니까? 0에서 3V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계산하는 거. 계산할 거예요. 0에서 1023이면 자, 보세요. 왼쪽으로 돌리면 0이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1023이 나와요. 그럼 1023이 나왔다라는 건 몇 볼트예요? 3볼트예요. 만약에 이거 돌려가 이 값이 512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몇 볼트가 됐냐면 0에서 3볼트의 중간쯤인 1.5볼트가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우리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뭐 비례식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면 만약에 한 3분의 1 정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나누기 3 하면요. 333 하면 1000을 3으로 나눈 거고요. 이거는 한 340 근처? 341? 뭐 이 정도 나오나요? 340? 그러면 얘도 3분의 1선이니까 한 1V 정도 나오나요? 자,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면, 비례식 계산하려고 하면 복잡죠. 여기에 관련된 함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맵 함수입니다. 맵 함수. 맵 함수가 뭐냐면요. 매핑 함수입니다. 마이크로비트에 맵 함수가 있어가 이런 부분은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좀 써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마이크로비트에 가변장을 연결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요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연결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그림을 이것도 미리 좀 준비를 해놨었는데요. 어떤 걸 가져왔냐면 가변장. 자, 가변장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변장을 붙여 넣을게요. 자, 붙여 넣었어요. 붙여 넣고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면요. 색깔을 바꿉니다. 먼저 GND 쪽, 요 왼쪽 다리에다가 GND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GND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 좀 바꿀게요. 오른쪽 다리, 요거는 검은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밑에 요거는 우리가 뭐 마이크로비트는 3V잖아요. 그러니까 3V 여기에다가 연결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항상 전기부터 먼저 연결하겠어요. 어떤 부품을 다루든 제가 했죠. 항상 전원부터 먼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다리 하나만 신경 쓰면 돼요. 얘가 뭐예요? 아날로그 입력이에요? 출력이 입력이죠.
입력. 요거 돌리는 만큼 여기 0번 핀을 통해가 입력받겠다. 그래서 요것도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요 색깔 할까요? 뭐 아무거나 해도 되긴 한데 파란색 할게요. 뭐 1번 핀을 통해서 입력받아도 되고요. 0번 핀 많이 쓰죠. 0번 핀을 통해가 이렇게 입력받을 거예요. 얘가 왼쪽으로 딱 돌리면 뭐예요? 0이죠. 0이라는 값을 이렇게 0번 핀을 통해 입력받을 거고요. 오른쪽으로 꽉 돌리면요. 여기 뭡니까? 1023이라는 값을 0번 핀을 통해 입력받아요. 그럼 볼트가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돌리면 실제 0볼트 값이고요. 볼트로 바꾸면 오른쪽으로 꽉 돌리면 3볼트고요. 중간 정도 돌리면 쭉 입력받아가 1.5볼트 512 값을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용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변저항이 뭐냐면요. 이거 저항이잖아요. 저항이 변하는 거예요. 저항값이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요.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는데요. 이게 미세하게 안 만들어져요. 이게 정밀하게 만들어진 부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건 왼쪽으로 돌렸고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다른 사람은 1023까지 나오는데 나는 1023까지 안 나오고 보통 뭐 1021이나 2가 나와요. 그래서 막 억지로 오른쪽까지 돌리면 어떻게 돼요? 가변저항이 망가져요. 네, 가변저항 망가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거 망가지면요 전기값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보드가 타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실제 실습에서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연기 막 납니다. 이거를 오른쪽으로 안 돌아간다고 끝까지 너무 힘껏 돌리면 이게 망가져서 저항값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고스란히 얘가 그대로 데미지를 받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연기가 나거나 아니면 보드가 타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게 그냥 한 1020 근처에 나오면 아 이거 공장에서 정밀하게 이거 보정을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범위 내에서 쓰면 되는데 꼭 1023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막 무리하게 돌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사람이 이렇게 돌렸을 때 돌아가는 만큼만 돌리세요. 그러면 되는데 억지로 값이 안 나온다고 힘을 줘가 딱 주면 왼쪽으로 돌리면 망가져요. 다른 부품 또한 그런 것들 많습니다.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변장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어떻게 연결하느냐면요. 이거 빵판에 이렇게 꽂을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꽂혔는가 보세요. 저처럼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세웠어요.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릴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돌릴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한 중간쯤에 놔두고 이렇게 돌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에뮬레이터에는 요 간격이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지만 실제 가변장은 뭐예요? 빵판에 꽂아 보면 요 간격이 한 칸 정도 있죠. 그래서 잘못 꽂으면 전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다리 밑에 꽂아야 됩니다. 에뮬레이트는 이렇게 보일지라도 실제 꽂을 때는 다리 밑에 이게 원래는 한 칸씩 건너뛰어 있죠. 요 다리와 요 다리 사이, 요 다리와 요 다리 사이도 한 칸씩 건너뛰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선을 꽂아줍니다. 자, 제일 끝에 있는 거를 뭐 우리가 GND라고 해가 GND 연결할게요. 제일 끝에 다리 밑입니다. 선을 잘 따라가 보세요. GND 꽂아주세요. GND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은 어디 꽂아줍니까? 3V에 꽂아주세요. 3V. 다리 밑입니다. 잘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너무 가변장이 안 꽂혀도 인식 안 됩니다. 다리를 꼭 꽂아주세요. 너무 꽉 꽂지는 말고 그러니까 결합될 정도로 꽂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다리는 어디에? 0번 핀에 연결해 줍니다. 0번 핀. 여기 0번 핀.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해 놓고요. 이제 코딩을 할 겁니다. 코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연결했으면, 자, 연결했는 거는 옆에 제가 띄워 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코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그 금방 생각나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마이크로비트에서 코드 작성하고 이거 눌러 다운로드 했는데 이 밑에 파일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 코딩할 때 웬만하면 크롬을 쓰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엣지 쓰거나 아니면 익스플로러 쓰면요. 이 파일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뭐 앱인벤트라든지 어떤 코딩 쪽에서 크롬 아닌 웹브라우저 쓰면 동작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크롬 안 깔려 있으면 크롬을 내려받아가 크롬으로 하세요. 요거 첫날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까먹고 그때 이야기를 못했어요. 저 웬만하면 크롬으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죠? 연결하고 나면 이것도 이거 돌리는 값이 어디로 들어와요? 아날로그 뭡니까? 입력이죠. 입력. 이 아날로그 입력입니다. 어디에 연결했습니까? 1번에 연결하면 1번, 우리는 0번에 연결했어요. 이 아날로그 입력 값을 똑같이 해서 좀 전에 여기다가 넣을게요. 여기다가 넣을게요. 바로. 그러면 이게 숫자가 막 너무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딜레이를 넣어줄게요. 그게 괜찮아요? 한 0.1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놓고 내려받겠습니다. 요거 엑셀가 닫아주고 내려받았는 코드를 넣어줍니다. 어디에? 요 마이크로비트 안에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값이 바뀌고 있죠? 얼마인지 여기 관찰하세요. 그럼 돌려보세요. 자, 왼쪽으로 돌렸을 때 제 거는 1023이 나와요. 그럼 반대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반대쪽으로 돌리니까 한 3 정도? 0, 3이네, 3. 제 거는. 무리하게 0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그러면 0 근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돌려보세요. 30, 309, 뭐 이런 식으로 돌려요. 427, 이렇게 값을 돌려보세요. 그래서 이쪽에 왼쪽으로 돌리면 0에 가까워요. 값이 0에 가깝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1023에 가깝습니다. 이거 돌려보세요. 이렇게 중간쯤에 한번 놔보고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 정도, 저는 570 정도 되네요. 지금 맞춰놨는 게 570. 그죠? 너무 0, 왼쪽으로 꽉 돌려가 0 나오게 하지 마세요. 0 안 되는 것들은 그냥 0 근처면 돼요. 한 10 정도 밑으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또 너무 1023 안 돼도 돼요. 한 1020 근처, 그죠? 1020 근처만 되면 돼요. 네, 그렇게 뭐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돌렸을 때 전기가 몇 볼트가 들어오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미션을 한번 내볼까요? 미션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숫자가 스크롤 되면 우리가 보기가 힘들어요. 옆으로 가면. 그러면 스크롤 안 되고 한 번에 뿌려줄 수 있는 게 한 자릿수라 했죠. 그러면 0에서 9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가 0에서 9단계가 있고요. 그러면 가변장 값은 얼마입니까? 통상적으로 0부터 대략 얼마까지?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 가변장을 왼쪽으로 돌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0. 오른쪽으로 꽉 돌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9. 그러면 한 가변장을 중간쯤 돌리면 이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 값은 5고 가변장 값은 얼마가 됩니까? 대충 512 정도 될 거고요. 거의 보면 이게 10단계니까 한 10분의 1 정도 숫자 근처로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 정도 되면 한 100 얼마 나올 거고 2 정도 되면 200 얼마, 3 정도 되면 300 얼마 이런 식으로 대략 10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요 비율에 맞춰 가지고 이거를 한락한 우리 수학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공식을. 비례식 계산해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걸 구현하려고 하면 어 맵을 쓰는 거죠. 맵 함수. 이걸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맵 함수를. 자, 그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얼마큼 들어오는지 0부터 9단계까지 직관적이잖아요. 9단계면 전기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크로비트에서. 0주면 안 들어오는 거고요. 5단계면 전기가 중간 정도 들어오네. 한 2, 3 하니까 약하게 들어오네. 7, 8이면 좀 전기가 많이 들어오네. 예. 소수점 나오면 함수 쓰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인트로 바꾸는 함수 있죠. 뭐 소수 이하를 반올림하거나 뭐 아니면 잘라버리는 플로우 함수 아니면 라운드 함수 등을 써가 정수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함수도 우리가 배워 나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면요. 핀에 보면 맵 함수가 있어요. 이게 비례 함수죠. 이거요. 비례 함수입니다. 비례 함수를 출력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거를 이 안에다 집어넣어야 돼. 이 큰 거를. 이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에 넣습니까? 여기. 요 아날로그 값을 변환할 거예요. 요 값이 얼마가 들어와요? 0부터 얼마까지 들어옵니까? 범위를 적어요. 1023. 내 거는 3부터 들어오던데 아까 테스트 해보니까. 그럼 3이라고 해도 돼요. 요거는 뭐 아까 해보니까 뭐 1020밖에 안 되더라. 그럼 1020 적으면 돼요. 아까 테스트 했던 값을 적으면 돼요. 제 거는 1023 다 들어와요. 그래서 3에서 1023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죠? 이렇게 적고 그러면 이 변화는 여기에 찍혀야 될 변화값, 최종 목표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0부터 9까지가 나와야 돼요. 그럼 0, 최소값은 0이고 요거는 9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0에서 9단계까지만 여기 디스플레이가 돼요. 이 가변장을 돌리는 거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고 나면 이게 맵 함수입니다. 맵.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합니다. 자, 요거를 마이크로비트에 옮기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값을 보는 거예요. 이제 돌려보는 겁니다. 9. 제 거 9예요. 전기가 제일 많이 흐를 때예요.
조금 낮추니까 5. 이 소수점 나오죠. 그죠? 1.3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수점을 없애려면 아까 뭘 쓴다 했어요? 함수를 쓴다 했죠. 함수를 쓰는데 소수점은 어디로 갑니까? 함수 계산에 가면 돼요. 수학에 관련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가면 여기 있어요. 여기 제곱근 반올림 있네요. 그죠? 반올림. 이걸 쓸 건데요. 여기 보면요. 반올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내림. 아니면 소수 이하를 버리는 것도 있고요. 올림도 있고요. 내림, 버림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반올림 할게요. 하나로 통일하면 돼요. 예, 반올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넣고 요 안에 넣어줘야 되겠죠. 요 안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수로 바꿔주잖아요. 그죠? 정수로 바꿔줘요. 그래서 다시 코드를 바꿨으니까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비트에 있는 헥사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마이크로비트 안쪽으로 업로드 해줍니다. 자, 이제 보세요. 정수가 나오죠. 4. 돌려볼게요. 2, 0, 1, 2. 조금씩 돌리면 3, 4도 나와요. 예. 너무 확 돌아가서 5, 조금 돌리면 6, 6도 나옵니다. 6, 7, 8, 9까지. 그죠? 이렇게. 자, 이 값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선풍기 만들 때 9단 선풍기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왼쪽으로 돌리면 0이에요. 그러면 정지. 그러면 1단이면 어느 정도 돌아가요? 약간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2단이면 조금 더 빨리, 3단은 좀 더 빨리, 4단 더 빨리, 9단 하면 제일 빨리.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범위를 0에서 9 했는데요. 나는 3단 선풍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범위를 얼마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3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돌리면 완전히 꺼져요. 그리고 약간 돌리면 약간 미풍. 그 다음에 뭐 중간쯤 돌리면 약풍. 그 다음에 뭐 강풍. 뭐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이렇게 선풍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가변장은 게임 만들 때 많이 쓰는데요. 게임 만들 때 어떠한 원리입니까? 0에서 1023이잖아요. 그럼 이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화면에. 화면에 캐릭터가 있으면 0일 때 뭐예요? 가운데 보통 500 가변장을 가운데 놔두면 가운데 있어요, 캐릭터가. 0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게 조이스틱의 원리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이크로비트에서는 화면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요 불빛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요 불빛. 요 LED 요거 점 하나를 가변장으로 옮겨보면 돼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얘가 요로 이동하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가고 요렇게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이제 캐릭터를 만들면 돼요. 얘가 근데 아쉬운 건 뭐예요? 5칸밖에 없어가 요렇게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위에서 이제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부딪히면 죽는 거죠. 피하면 사는 거고. 어떤 게임은 뭐예요? 사과 같은 건 받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떨어지는 거를 많이 받으면 이기는 게임도 있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떨어지는 걸 다 피할수록 이기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게임을 만드는데 이제 요건 조정할 때는 왼쪽 버튼 누르면 얘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도 돼요. 버튼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변 저항으로 조절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게임할 때 조이스틱으로 조절하는 느낌 틀리죠. 키보드로 조절하는 느낌 또 틀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 가면 요 모양 있죠.
이 동그란 모양으로 해가지고 벽돌 게임 해가지고 그때 오락실이 1970년도 후반 80년도 초반 오락실이었는데 요 가변장을 이렇게 하늘을 보게 해가지고 위에 이제 그 볼륨 조절하는 식으로 해가 버튼 하나 만들어가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의 오락실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조이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조이스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스크래치나 다른 쪽에서는 이걸 갖고 이제 게임도 많이 만들어 보고요. 마이크로비트로는 만들 수 있어요. 만드는데 너무 효과가 안 좋죠. 이게 화면이 작다 보니까. 여기서 게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요즘에는 그 모니터로 게임하는 것도 크게 재미없는데 여기서 뭐 움직이고 게임하는 거 한번 해보면 좋긴 한데 그죠? 좀 재미는 많이 떨어지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변장을 한번 살펴봤어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해볼 거냐면요. 음, 텍트 스위치를 다룰 겁니다. 텍트 스위치는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 버튼 이거에 버튼 버튼. 근데 몇 개밖에 못 써요. 하나, 둘, 동시에 눌렀을 때 셋,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우리 뭐 오락실 같은 데 가면 버튼 한 5개, 6개짜리도 있잖아요. 피아노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한 적어도 한 7개의 건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버튼을 눌렀으면 멜로디가 이제 연주,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해가지고 연주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튼이 여러 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버튼을 연결한 거. 이거는 이미 마이크로비트가 갖고 있는 버튼을 연결한 거지만, 외부에 이제 버튼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 뭐냐면요. 우리 그 텍트 스위치라 하죠? 버튼, 보입니까? 이렇게 생긴 거. 몇 개 있죠? 요거. 근데 요거를 뺄게요. 그리고 가변장을 분리하겠습니다. 여기 선을 다 빼요. 빼고 여기에서 버튼을 결합할 때 이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어느 쪽이 넓어요? 다리가 보면 옆으로 하면 이게 가로고 이게 넓은 방향으로 해야 이 턱이 안 걸려요. 좁은 방향으로 하면 이 턱 때문에 못 꽂죠. 이 중앙에 꽂아야 됩니다. 중앙에 이렇게 그 구멍에 마차가 이 꽂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딸깍 꽉 꽂아야 돼요. 꽉 꽂아야 됩니다. 이걸. 왜냐면 이게 밀착이 안 되면 전기가 안 통해요. 전기가 안 통해가 아무리 눌러도 이게 작동 안 해요. 이게 보통 그 선은 내가 똑바로 연결했는데 여기 밀착을 잘못해가지고 이 텍트 스위치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요 다리가 빵판 안에 딱 결합됐는지. 근데 너무 세게 또 결합하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철사가 굽어가 구부려져서 이게 결합은 안 되고 위에 붕 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잘 옆으로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옆으로 돌려가 옆에 빵판하고 잘 밀착이 됐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누를 수 있게 이렇게 잘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요. 에뮬레이터를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이게 턱에 이걸 가로로 이렇게 돌리면 이게 결합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넓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요쪽에 이게 녹색이 이렇게 보이죠? 요쪽 다리로 해가 여기 부품을 구성해도 되고요. 아래쪽에 구성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두 쪽 방향을 다 쓸 수 있어요. 이쪽 방향도 쓸 수 있고 이쪽 방향도 쓸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정말 꽂다 보니까 이쪽이 휘었어요. 그러면 이쪽 방향을 쓰시면 돼요. 물론 이거 제대로 결합해가 양쪽 다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꽂다 보니까 한쪽 방향만 딱 밀착이 됐다 하면 이쪽 방향을 쓰면 돼요. 보고 어느 쪽으로 밀착이 잘 됐는 쪽 쓰면 됩니다. 일단은 한쪽 방향만 쓸 거예요. 자,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결합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항을 달아야 돼요.
저항을 달아야 돼요. 저항을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두이노로 설명을 할게요. 아두이노로 설명하겠습니다. 뭐 왜냐하면 에뮬레이터에 지금 그 마이크로비트가 음습하는데 이 원리만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가 아두이노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잘 봐야 돼요. 자, 한쪽에 뭐를 연결합니까? GND. 한쪽에 뭐 3V든 5V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한쪽은 항상 켰잖아요. 제가 그 한쪽은 GND 마이너스, 한쪽은 전기부터 연결해야 된다. 한쪽은 VCC 해가 전기부터 연결합니다. 자, 연결을 해요. 그러면 좀 전하고 똑같이 이 중간에 겹치는 요 다리하고 요 다리하고 만나죠. 저항하고 요 부분을 어디에 연결한다? 요 밑에 있는 핀에 연결해도 되는데 우리 뭐 여기 연결할게요. 뭐 0번 핀에 연결했다 칩시다. A0 이렇게. 색깔 좀 바꿀게요. 자, 이렇게. 노란색 잘 안 보이나요? 아무래도 녹색이 좀 더 잘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스위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두 가지 형태는 뭐냐면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풀업과 풀다운이 있어요. 용어를 들어보니까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게요.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거는 우리 일반적인 스위치 어떻게 돼요?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그죠? 여기 가만히 있다가 이거 딱 누르니까 LED 불이 들어와요. 이거는 뭐예요? 누르면 불이 들어오니까 풀 다운이에요. 누르면. 근데 어떤 스위치는요. 항상 불이 들어와 있는데 누르면 꺼져요. 반전돼 있죠. 그럼 풀업입니다. 항상 스위치가 들어와 있어요.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누르면 0이 돼요. 이 스위치의 원리가 뭡니까? 스위치라는 느낌이 뭡니까? 코딩에서도 스위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반전 개념이에요. 한번 누르면 0, 또 다시 누르면 1, 한번 누르면 0, 한번 누르면 1 이렇게 되는 게 스위치예요. 벽에 스위치 있잖아요. 우리 그 스위치 끕니다 하면 뭐예요? 딱 누르면 꺼지고 또 한번 누르면 켜지고 한번 누르면 꺼지잖아요. 이게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저항을 안 다른 것들이 간혹 있어요. 스위치에 보면 저항을 안 단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내부 저항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두이노 연결할 때 뭐가 있냐면 인풋 풀업 해가 이 안에 아두이노의 내부 저항을 쓰면 이 저항 없이 그냥 두 가닥만 해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원리를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풀업이냐 풀다운이냐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뭐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풀업일까요? 풀다운일까요? 원리를.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선 따라가 볼게요. 3V 전기 흐르죠? 우리가 전기 흐른다 안 흐른다를 판단하면 돼요. 자, 여기 봐요. 전기가 흐르죠? 그럼 요 줄도 전기가 다 흘러요. 그럼 저항을 통과해도 전기가 흘러요. 요 줄은 다 전기가 흘러요, 안 흘러요? 항상 흘러요. 항상 흐릅니다. 여기는 항상 전기가 흘러요. 이렇게 하면 요 선 따라가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가 항상 전기가 흘러요. 얘는 그러면 뭐냐면 풀업입니다. 그러면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반전돼요. 반전대가 전기가 안 흘러요. 항상 전기가 흐르는 상태잖아요. 초기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요쪽 다리에 보면 요걸 통해서 전기가 한번 보세요. 요렇게 흐르고 옆으로 가서 흘러요. 항상 흘러요. 요거는 풀업입니다. 풀업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번에 풀다운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쉽습니다. 바꾸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꿀 거예요. 요 마이너스 있는 자리를 다시 3V 쪽으로 옮기고 이 플러스 있는 자리를 다시 GND로 옮기면 요거는 풀다운입니다. 왜냐? 항상 여기를 보라 했죠. 여기 들어가면 이거 뭐예요? GND면 0V죠. 0V예요. 여기 0V예요. 그러면 이 저항을 통과해도 여기까지 전부 다 뭐예요? 0V예요. 0이에요. 항상 여기 뭐예요? A0로 입력받으면 이건 0이에요. 0. 항상 전기가 안 흐르죠. 그럼 이거 누르면 반전된다 했어요.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가 흐르죠. 이게 풀다운이에요. 요 원리. 뭐 보면 여러 블로그나 사이트 보면 굉장히 어렵게 막 회로도 그려가 굉장히 어렵게 설명해 놨는데요. 일단 이걸 먼저 이해하고 회로를 보면 잘 보여요. 항상 기억할 때 이건 안 헷갈리게 제가 정리하면 처음에 요 왼쪽 다리로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GND죠. 아니, GND죠. 예, 죄송합니다. 요 왼쪽 다리 GND예요. 색깔을 안 바꿨었거든요. GND죠. GND. 그럼 여기 GND예요. 요걸 통과해도 GND예요. 항상 들어오는 게 뭐예요?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0이 들어와요. 0V, 0V 여기까지 이렇게 0V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이쪽 다리로 항상 들어오는 건 뭐예요? 3V든 5V든 항상 전기가 들어오죠. 저항을 통과해도 여기는 항상 전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봐요. 여기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여기 전기. 이 줄은 전부 다 여기 노란색으로 여기 다 점 찍혀 있잖아요. 전기 항상 들어와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항상 전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풀업이에요. 그래서 스위치는 두 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풀업과 풀다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비트에도 우리가 풀다운으로 할까요? 풀다운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항상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태, 항상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색깔을 좀 바꿀까요?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항상 뭐가 들어옵니까? 0V가 들어오죠. 노란색 있는 데는 전부 0V가 들어와요. 그러면 요게 저항을 통과해도 요 자리는 전부 다 0V가 들어와요. 그래서 요렇게 입력받아도 항상 0이 찍혀요. 마이크로비트에. 그러면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1로 바뀌어요. 요 누르면 1로 바뀝니다. 자, 요렇게 회로를 꽂아주세요. 먼저 마이크로비트에 요렇게 저항은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류를 써도 다 됩니다. CK 써도 되고요. 220 써도 됩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에 우리가 전기가 흐르는 거죠. 전기가 흐르는 걸 꽂아주세요. 왼쪽 다리에 전기가 흐르는 선. 왼쪽 다리에 우리는 3V 꽂으면 되겠네요. 3V 꽂아주고요. 오른쪽 다리는 항상 전기가 안 흘러야 되니까 0V가 돼야 되니까 GND를 꽂아줍니다. GND를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 우리 텍트 스위치와 저항이 마주치는 중간에 입력값 아날로그 0번으로 입력받을게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연결이 다 되면 마이크로비트를 꽂아주세요.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는 그림을 한번 또다시 마이크로비트 기준으로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가변장 대신에 마이크로비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좀 준비해 놨는데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이고, 자, 우리가 풀다운으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전기가 안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죠. 항상 전기가 안 들어와야 돼요. 요 선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 선이 전기가 안 들어와야 돼요. 항상 요 GND 쪽에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또 색깔 바꿀게요. 반대쪽은 항상 전기가 들어오는 3V 쪽 여기 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값, 또 색깔 바꿀게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입력받는 값이죠. 아날로그 입력받는 값. 뭐 1번 해도 돼요. 근데 코드를 1번으로 짜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